안녕하십니까?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지혜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70억 원. 한평생을 바쳐 이룬 성공의 상징이자 한순간에 모든 것을 앗아간 절망의 숫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30년 넘게 대기업 임원으로 성실하게 살아온 한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달콤한 성공의 꿈이 어떻게 인생 최악의 악몽으로 변해가는지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매달 통장에 2천만 원씩 들어오는 삶. 많은 이들이 꿈꾸는 건물주의 삶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 그는 자신의 인생이 드디어 완성되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찬란한 순간은 신기루에 불과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그의 통장은 텅 비었고 그는 대출 이자에 쫓기며 평생을 일궈온 집마저 빼앗길지 모르는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투자 실패담이 아닙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부동산 투자를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전하는 간절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과 당신 가족의 미래를 지켜줄 가장 중요한 교훈이 될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 중요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하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국내 유수의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재직하 은퇴한 평범한 가장입니다. 제 젊은 시절은 오직 회사와 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이른 새벽에 출근 도장을 찍었고 잦은 출장과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제게 주어진 소임을 다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지루하고 답답한 인생이었을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그 성실함이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무기이자 삶의 전부였습니다. 가끔 친구들은 사업으로 혹은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며 자랑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솔직히 부러운 마음이 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저는 그런 모험을 감행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저에겐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안정된 월급과 가족의 평안한 생활이 그 무엇보다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30년이 넘는 세월을 한 직장에서 버텼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후배들이 묻곤 했습니다. 이사님, 이제 곧 정년이신데 후회는 없으십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뒤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든든하게 서 있는데 그게 바로 인생의 성공 아니겠나? 정년 퇴임식 날 동료들의 박수 속에서 꽃다발을 받아 들었을 때 제 가슴은 그 어떤 순간보다 벅차올랐습니다. 수십 년간의 고단했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수히 작성했던 보고서들, 밤샘 근무, 후배들을 다독이며 함께 흘렸던 땀과 눈물, 그 모든 것이 이 자리를 위해 존재했던 것만 같았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저는 퇴직금 내역서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챙겨 넣었습니다. 25억 원. 평생을 바쳐 모은 제 피와 땀의 결정체였습니다. 누군가에겐 그저 숫자일지 모르지만 제게는 청춘을 바친 시간의 무게이자 남은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줄 성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 풍경은 여느 때와 다름없었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더 이상 시간에 쫓겨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로움,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제2의 인생에 대한 설렘이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집에는 아내와 딸 수진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라며 눈시울을 붉혔고 딸아이는 아빠, 이제 정말 푹 쉬세요 라며 꽃다발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속에 품어왔던 오랜 꿈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니, 그냥 쉬기만 하는 건 싫다.
아빠는 이제 제2의 인생을 살 거야. 든든한 건물주가 되어서 평생 월세 받으면서 걱정 없이 살고 싶어. 제 삶은 늘 회사가 먼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오롯이 제 이름 석자로 제 선택으로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 주었지만 딸 수진이의 표정은 조금 달랐습니다. 아빠, 건물주라는 게 멋져 보이긴 하지만 그만큼 위험하지 않을까요? 평생 모은 큰돈을 한 번에 투자하는 건 너무 불안해요. 차라리 안전하게 은행에 예치하거나 다른 안정적인 상품을 알아보는 건 어때요? 딸의 목소리에는 저를 걱정하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살아온 저에게 내 거를 갖고 싶다는 열망은 너무나도 강렬했습니다.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월세, 즉 현금 흐름만이 제 노후를 완벽하게 책임져 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퇴직 후 맞이한 첫 월요일 아침,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있는 저를 보며 아내가 농담을 건넸습니다. 이제 진짜 백수가 된 거 실감나죠? 그 말에 웃음이 터져나왔지만 웃음 뒤편으로는 이제 이 돈으로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저는 곧장 책상 서랍에서 퇴직금 명세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25억. 이 돈을 어떻게 굴려야 할까? 그 순간 오래전 한 지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김 이사님 같은 분은 건물 하나 사서 월세 받으며 노후 보내는 게 딱이죠. 그래, 바로 그거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은행 이자는 의미가 없고 주식이나 코인은 너무 위험하다. 수익형 부동산, 건물이 정답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곧장 스마트폰으로 수익형 부동산 투자, 상가 투자 노하우 같은 키워드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머리만 지끈거릴 뿐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박민서. 과거 회사 후배의 소개로 알게 된 부동산 중개인이었습니다. 인상이 좋고 말을 참 조리 있게 잘했던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나중에 은퇴하시면 꼭 연락주세요. 사장님 같은 분을 위한 최고의 자산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의 말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무척 반가워하는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상황을 이야기하자 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유, 이사님, 정말 잘 연락하셨습니다. 이사님 정도의 자산 규모라면 요즘 수익형 부동산으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마침 제가 딱 눈여겨보고 있는 기가 막힌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말을 아끼면서도 묘한 기대감을 심어주는 화법을 구사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직접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며칠 뒤 저는 그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이하며 따뜻한 커피를 건넸습니다. 제 고민을 털어놓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공감해 주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왜 사장님께 연락 달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의 돈은 정말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돈일수록 허투루 굴리면 안 됩니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곳에 투자해야 합니다. 그는 하얀 파일에 정리된 자료를 꺼내 제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성동구에 위치한 5층짜리 신축급 건물입니다. 사진 속 건물은 외관이 무척 단정하고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1층에는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숍이 입점해 있었고 건물 전체가 활기차 보였습니다. 이 건물의 핵심은 3층부터 5층까지입니다. 대형 입시 학원이 전체를 장기 임대 중입니다. 보증금 2억에 월세가 무려 2천만 원입니다. 매달 통장에 2천만 원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건물이죠. 월세 2천만 원.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금리가 많이 올라서 대출 이자가 부담되지 않을까요? 그는 기다렸다는 듯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사장님 자금이 25억이시니 대출 45억을 받으시면 총 70억에 이 건물을 매입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금리가 높아도 4%대 이자를 적용하면 한 달 이자가 약 1,500만 원 정도입니다. 월세 2천만 원이 들어오니 이자를 내고도 매달 700만 원 이상의 순수익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생활비는 물론이고 세금까지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는 금액이죠. 그의 설명은 논리정연했고 숫자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대형 학원이 3계층을 통째로 장기 임대하고 있으니 공실 걱정도 관리의 번거로움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너무 완벽한데 이래도 되는 걸까? 하는 작은 의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딸 수진이의 걱정 어린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박 실장의 부드럽고 확신에 찬 목소리는 제 불안감을 서서히 잠재웠습니다. 사실 이 매물은 아직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처럼 정말 건실하게 운영하실 분께 가장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매물이 아니라 사장님의 성공적인 제2의 인생을 위한 기회입니다. 그는 단순한 판매자가 아니라 제 인생의 동반자를 자처하는 듯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의 제안에 따라 주말에 직접 건물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현장에서 직접 본 건물은 사진보다 훨씬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주변 상권도 활발했고 건물 내외부 상태도 흠잡을 데 없이 깔끔했습니다. 특히 3층부터 5층까지의 학원은 실제 학생들이 오가며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강의실마다 책상과 의자가 빼곡했고 복도에는 학부모 상담을 위한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박 실장은 임대차 계약서를 보여주며 재계약에 대한 확답까지 받아두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단 하나의 허점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밤늦도록 계산기를 두드리고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과 주변 시세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박 실장의 말과 일치했습니다. 물론 주변에 조금 더 저렴한 임대료의 매물이 있기는 했지만 이 건물은 대형 학원이 장기 계약을 맺고 있다는 안정성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결국 저는 계약을 결심했고 며칠 뒤 가족과 함께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김영호 제 이름 석자를 적어 내려가는 동안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떨림마저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알리는 설렘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장님, 이제 진짜 건물주가 되신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박 실장의 축하 인사를 받으며 저는 평생 회사에 헌신했던 제 삶이 드디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계약 이후 제 일상은 꿈처럼 달라졌습니다. 매달 15일이 되면 어김없이 통장에 입금 2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찍혔습니다. 그 숫자를 확인할 때마다 세상을 다 가진 듯 짜릿했습니다. 퇴직 후 처음으로 제가 쓸모있는 사람이 된 것 같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친구들 모임에 나가면 저는 어느새 건물주 김 사장으로 불렸습니다. 영호 너 진짜 성공했다. 친구들의 부러움 섞인 칭찬에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아내와는 주말마다 근교로 여행을 다녔고 딸아이에게는 더 좋은 선물을 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는 것을 보며 저는 제 선택이 정말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연출된 한편의 연극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여느 때처럼 월세 입금 날짜에 은행 앱을 확인했지만 통장은 조용했습니다. 무슨 오류인가 싶어 몇 번을 다시 확인했지만 입금 내역은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학원 원장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박 실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실장님, 오늘 월세가 입금이 안 됐는데 혹시 무슨 문제 있나요? 전화기 너머 박 실장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아, 그게 학원에서 이번 달까지만 운영하고 나가겠다고 내용 증명을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계약 기간도 남았고 재계약 의사도 확실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순간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듯한 충격이 왔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무언가 잘못된 것이라 믿고 싶었습니다. 며칠 뒤 집으로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가 배달되었습니다. 내용 증명. 봉투를 뜯는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퇴거할 예정이니 보증금 2억 원을 반환해달라는 통보였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인근의 다른 부동산들을 찾아다니며 제가 매입한 건물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하나같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아, 그 건물요? 학원 월세가 2천만 원이라고요? 그 동네 시세는 한 층에 비싸야 500에서 600만 원 선입니다. 3개 층을 다 합쳐도 1,500만 원을 넘기기 힘든데 이상하게 비싸다고 소문났던 곳이에요. 그 학원 건물 팔리기 몇 달 전에 갑자기 들어온 곳 아닌가요? 원래 없던 학원인데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서가 보여준 높은 월세 계약서는 모두 허위였습니다. 그는 건물을 비싸게 팔아넘기기 위해 자신과 한통 속인 사람을 이장 임차인으로 내세워 월세를 부풀렸던 것입니다. 제가 직접 봤던 활기찬 학원의 모습, 임대차 계약서, 심지어 몇 달간 입금되었던 월세조차도 모두 저를 속이기 위한 치밀하게 설계된 각본이 일부였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당했습니다. 월세 수입이 끊기자 매달 1,500만 원이 넘는 대출이자는 거대한 괴물이 되어 제 목을 조여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금리까지 오르면서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1,700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월세를 시세보다 훨씬 낮은 1,200만 원까지 낮췄지만 임대료 비싼 곳이라는 나쁜 소문이 퍼진 탓에 문이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저는 후회와 자책감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딸아이의 말을 무시했던 오만함, 직접 발로 뛰며 확인하지 않았던 게으름, 그리고 사기꾼의 달콤한 말에 모든 것을 걸었던 어리석음. 모든 것이 제 잘못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고 수소문 끝에 잠적했던 학원 원장을 만나 모든 진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역시 박민서에게 속아 위장 임차인 역할을 했지만 약속된 돈을 받지 못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증언을 토대로 기나긴 법적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동시에 저는 그 건물을 처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손해는 막심했지만 이 지옥 같은 족쇄를 끊어내지 않으면 저뿐만 아니라 제 가족까지 함께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저는 현실적인 가격에 건물을 내놓았고 오랜 기다림 끝에 건물을 매각할 수 있었습니다. 매매 대금으로 모든 대출을 상환하고 나니 제 손에 남은 돈은 처음 가졌던 퇴직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제 인생에서 가장 쓰라리고 고통스러운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값비싼 교훈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단 한 번의 화려한 성공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실수와 회복의 과정 속에서 단단해진다는 것을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 남은 자금으로 아주 작고 소박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눈앞의 수익률이라는 숫자보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의 크기를 먼저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믿기보다 제 스스로 검증하고 판단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혹시라도 저처럼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달콤한 말에 건물주라는 환상의 인생을 걸어보려는 분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를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눈앞에 보이는 숫자 너머에 숨겨진 위험을 먼저 살피십시오. 믿음보다 검증이 먼저이고 남의 판단이 아닌 자신의 냉철한 정보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 늦게 그리고 너무 아프게 배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미래를 지켜내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제 이야기를 들으며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이 모여 또 다른 누군가가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소중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현명한 선택과